여러분, 70세가 넘으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나이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발걸음 한 번에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나이 먹고 외롭다고 혹은 체면 때문에 아무데나 기웃거리시나요? 그게 바로 당신의 남은 복을 싹 다 날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노년의 불행은 대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발을 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100년을 살아본 현자의 경고를 빌려 당신이 죽어도 가지 말아야 할 세 곳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곳을 멀리하지 못하면 당신의 노년은 추해지고 당신의 영혼은 오염될 뿐입니다. 품격 있게 늙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 세 곳에서 발길을 돌리십시오. 첫 번째로 당신이 죽어도 피해야 할 곳은 허영이 지배하고 시기가 난무하는 가짜들의 모임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그립지요. 적막한 집안에 홀로 앉아 있으면 세상에서 나만 잊힌 것 같고 옛날 뜨거웠던 시절이 사무치게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밖으로 나갑니다. 동창회다, 친목회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막상 가보면 어떻습니까? 반가움은 딱 5분입니다. 술잔이 몇 번 오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추악한 서열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차를 바꿔줬네. 우리 손주가 이번에 어디를 합격했네 하며 자식 자랑이 난무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한다고 박수치지만 당신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화려한 소음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평온을 느끼나요? 아니면 왠지 모를 허탈감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되나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가장 깊은 고독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화려함 속에 있을 때 찾아옵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체면과 비교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이르는 그 체면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 나이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잘된 소식을 들으며 진심으로 축복하지 못하고 시기심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영혼에 스스로 독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가진 것을 뽐내며 남에게 박탈감을 주는 것 또한 아주 큰 업을 짓는 일입니다. 나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상무가 됐어 같은 말들은 그 순간에는 달콤할지 모르나 결국은 타인의 원망과 질투라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당신에게로 끌어오는 행위일 뿐입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노년에 그런 불필요한 장소에 가서 기운을 뺏기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조용한 숲길을 걷거나 평소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을 읽으며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선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 나를 증명해야 하고 나를 포장해야 하는 자리는 과감히 발길을 끊으십시오. 당신의 귀한 시간을 시기나 질투, 허영의 불꽃을 피우는 것에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품격은 금태 안경이나 비싼 시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맑은 정신과 타인을 배려하는 고요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당신을 화려하게 꾸며줄 장소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십시오. 그곳이 바로 이른에 당신이 머물러야 할 진정한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곳은 분쟁의 에너지가 소용돌이치는 갈등의 현장입니다. 특히 자식들의 다툼이나 타인의 시비가 엇갈리는 장소에 깊이 발을 들이는 것을
죽기보다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자식들의 갈등을 외면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요. 내가 한마디에서 바로 잡아야지, 내가 개입해서 실타래를 풀어줘야지 하는 책임감이 앞설 것입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노년의 가장 큰 지혜는 개입해야 할 때보다 물러나야 할 때를 아는 데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된 후의 갈등은 그들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입니다. 부모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거나 훈수를 두는 순간 갈등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부모를 향한 원망으로 번지기 일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는 무거운 업이 됩니다. 자식들의 인생은 결국 그들이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갈등 속에 뛰어들어 마음을 끓이고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남의 무거운 가방을 대신 메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내 무릎이 깨지는 것과 같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나이에 왜 남의 짐까지 짊어지고 스스로를 망가뜨리십니까? 또한 동네 사람들이나 주변 지인들의 시비가 있는 곳도 멀리 하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하고 편을 가르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의 소용돌이는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이른의 나이는 주변의 기운에 쉽게 영향을 받는 시기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운은 탁해지고 심장은 불필요하게 두근거립니다. 나만 안 그러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업의 파동 속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동조하게 되고 내 입에서도 결국 독한 말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노년의 입술은 지혜를 전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데 써야지 누군가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뱉은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내 노년의 평화를 깨뜨리고 내 자식들에게까지 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침묵의 가치를 아는 노년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자식이 갈등을 겪고 있다면 조용히 기도로 응원하고 타인이 시비를 걸어오면 그저 미소 짓고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생의 이치를 깨달은 자의 여유입니다. 내가 비워둔 그 갈등의 자리에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해결의 꽃이 피어날 때가 많습니다. 억지로 해결하려 들수록 실타래는 더 엉키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진정으로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길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굳이 내 옳음을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세월이 흐르면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고 내가 지킨 고요함은 내 얼굴에 인자한 주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해치는 모든 소란스러운 것으로부터 발길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를 남의 싸움을 구경하거나 참견하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마음속에서 놓아주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자신에게는 평온한 노후를 선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반드시 피해야 할 곳은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과거의 그림자입니다. 특히 왕년에 잘 나갔던 시절을 추억하며 현재의 초라함을 자책하게 만드는 장소 혹은 과거에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인연이나 기억이 머무는 곳을 다시 찾아가는 일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옛날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만 안 했어도라며 이미 흘러간 강물을 붙잡으려 애를 쓰지요.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분명해지는 진실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손님일 뿐이며
그 손님을 붙잡고 앉아 현재를 낭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70이라는 나이는 이제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앞에 남은 생의 조각들을 얼마나 맑고 투명하게 닦아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깃든 곳에 자주 발걸음을 하다 보면 현재의 내 모습이 자꾸만 작아 보이고 비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고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원망의 장소를 서성이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던 사람, 당신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이들과 연관된 곳을 찾아가거나 그 기억을 되새기는 행위는 당신의 영혼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혹은 사과라도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언저리를 맴도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빛을 잃고 맙니다. 원망은 무거운 돌덩이와 같아서 그것을 품고 있으면 결코 평온의 바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70의 나이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손실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복을 깎아먹고 몸의 병을 키우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설령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무시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업일 뿐이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모욕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하루 종일 곱씹는 순간 비로소 그 모욕은 당신의 업이 됩니다. 이제는 기억의 정리를 시작하십시오. 서랍 속에 쌓인 낡은 물건을 버리듯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과거의 장소와 인연들을 하나씩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때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은 30년 전의 전성기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놓인 따뜻한 찻잔과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입니다. 과거의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현재의 내가 보입니다. 70은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의 껍질을 벗고 알맹이만 남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억울함도 후회도 자만심도 모두 그 자리에 두고 오십시오. 발걸음을 가볍게 하십시오. 과거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현재라는 광장으로 향할 때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소중한 남은 생을 죽은 과거의 무덤 위에서 보내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오늘, 그리고 더 맑아질 내일을 위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이 냉혹한 진실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70이라는 나이. 이제는 대접받으며 편히 쉬고 싶으시겠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허영의 잔치상을 멀리하고 분쟁의 불길에서 발을 빼며 과거라는 이름의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에서 걸어 나와야 하는 이유. 이제는 뼈저리게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100년이라는 세월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며 깨달은 단 하나의 생존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장에 쌓인 숫자가 아닙니다. 명문대를 나왔다는 자식의 성공도 왕년에 어깨에 힘주고 다녔던 그깟 명예도 아닙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갑옷은 그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심뿐입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누구에 대한 증오도 미련도 없이 눈을 감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저 숨쉬고 있음에 만족하는 그 단단한 자아 말입니다. 사람들은 노년을 해가 지는 황혼이라 부르며 슬퍼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황혼은 빛을 잃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낮 동안 세상을 태울 듯 달구던 그 어리석은 열기가 식고 비로소 세상의 본연의 색이 가장 고귀하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이 고귀한 시간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3가지를 당신의 삶에서 도려내야 합니다. 첫째, 소유라는 이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70이 넘어서도
무엇인가를 움켜쥐려 발버둥 치는 것만큼 추한 것은 없습니다. 집 안구석에 쌓인 낡은 상장, 입지도 않는 옷가지들. 그거 다 쓰레기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고 나면 기만 빨리고 뒤돌아서서 욕하게 되는 인연들, 이제는 가차없이 잘라내십시오. 비워야 비로소 평화라는 공기가 당신의 영혼에 스며들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둘째,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당신의 노년은 재앙이 됩니다. 입은 닫고 귀는 오직 고요함에만 여십시오. 남의 잘못이 보이고 훈계하고 싶은 오지랖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참으십시오. 당신이 뱉는 그 잘난 척하는 조언은 타인의 가슴에 박히는 비수가 되고 결국 당신의 품격을 갉아먹는 독사로 돌아올 뿐입니다. 대신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십시오. 그 짧은 말이 당신의 썩어가는 영혼을 치유하는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셋째, 매일 홀로 걷고 철저하게 고립되십시오. 내 발바닥이 대지를 짓누르는 그 감각에만 집중하며 걷는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당신이 우주의 순리와 조우하는 신성한 제사입니다. 꽃이 지는 것이 자연스럽듯 당신의 몸이 늙고 기운이 쇠하는 것 또한 거스를 수 없는 아름다운 섭리임을 인정하십시오. 혹시 누군가 당신을 노인이라 무시하며 소외시킨다면 오히려 축하할 일입니다. 그것은 그 자의 부족함일 뿐 당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지나간다고 하늘이 변합니까? 타인의 저열한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자아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죽음은 결코 두려운 손님이 아닙니다. 정말로 무서워해야 할 것은 살아있으면서도 영혼이 시들어가는 것이고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까지 미움과 집착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놓지 못하는 비겁함입니다. 숨이 멎는 그 찰나에 이만하면 참 괜찮은 인생이었다. 고마운 삶이었다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드린 이 서늘한 경고들이 당신의 남은 여정의 든든한 지팡이가 되길 바랍니다. 새 곳의 독한 장소를 피하고 당신 내면의 맑은 샘물을 길어 올리며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얼굴에는 성자의 평온이 깃들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삶의 무게를 덜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부디 단단해지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스스로를 냉철하게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답고 마무리 또한 그래야만 합니다.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 참 괜찮은 삶이었다라고 웃으며 떠날 수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잃은 이후에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사명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서늘한 경고가 당신의 남은 여정의 작은 지팡이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지혜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는 당신의 복을 채우는 곳입니까? 아니면 남은 복까지 싹 다 갉아먹는 독사소굴입니까? 혹시 아직도 미련 때문에 끊어내지 못한 모임이나 자꾸만 마음을 괴롭히는 과거의 기억이 있나요? 당신이 오늘 당장 발길을 돌리기로 결심한 곳은 어디입니까? 당신의 결단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솔직한 고백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또 다른 이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